스피츠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스피츠 형제. 네, 형제예요. 한 배에서 나온. 한 배에서 나온 네, 형제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우리하고 둘이요. 우리 둘이. 네,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가 첫째거든요. 근데 걔 같은 경우가 좀 예민해가지고 청소기를 돌리려고 하면 막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입에서 피도 난 적도 있고. 아, 실제로 물어서? 네. 청소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네, 아예 이렇게 만지거나 하려고. 청소기를 만지려고만 해도? 네, 근처에만 가면. 누가 우리고 둘이에요? 얘가 우리고요. 저한테 매달리는 애가 잠깐만 멈춰줘 볼래요? 영상을? 예. 둘이가 말리네요. 네. 우리가 하는 그 공격적인 행동을 둘이가 말려요. 둘이. 네, 강아지 이름을 평상시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 둘이. 그죠? 그럼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둘이를 부르는 거예요? 왜 항상 같이 불러요? 우리 둘이니까. 우리 둘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고 걔네들이 이름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비슷하잖아요. 그래. 그 친구는 우리는 나고 둘이는 너야 라고 못 알아요. 그 음색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변화는 줘요. 우리 우리 부를 때는 약간 우리 이러고 둘이 부를 때를 약간 뚜리뚜리뚜리 약간 이렇게 부르네요. 먼저 저거 이야기를 해드리면 충분히 저 행동만으로 봐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걱정이 많아 보여요. 엄마 아빠가 싸울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첫째같이 또 우리가 화내고 할까 봐 걱정스러워해요. 그게 좀 보이고 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근데 항상 청소기 쪽으로 우리 고은 씨가 다가가면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이 벌어지지만 청소기에 이제 고은 씨가 다가가면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청소기한테 가까이 가는 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를 가르쳐주면 돼요. 강아지들은 집이 깨끗하길 원하질 않아요. 강아지들이 목욕시켜달라고 해준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엄마 나 일주일 됐어. 없죠? 나 요번엔 라이온킹으로 잘라줘 이런 거 없죠? 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청소기를 거실에다가 두고 TV를 보세요. 그리고 TV를 다 보면은 우리 둘이 간식 먹자라고 해주세요. 또 언제는 청소기를 손에 짚고 물을 한 잔 드시고 물 한 잔 드시고 나면 청소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세요. 이게 패턴을 끊는 방법인데 이렇게 패턴을 끊다 보면은 강아지가 청소기를 만져도 별일이 없겠구나 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자에서부터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항상 같이 있었을 거예요. 실례지만 형제가 있으신가요? 네, 위로 아래로? 오빠요. 오빠하고 지금까지 한 방을 쓴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미쳐버리겠죠. 미쳐버리겠죠. 우리도 가족끼리 같이 사는 건 좋지만 가족끼리 24시간 붙어 있어봐요. 가족끼리 근데 한 방에서. 해봐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똑같아요. 4살이면은 사람 나이로 치면은 거의 30이 넘었는데 30이 넘을 때까지 우리는 둘이 우리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어 보여요. 네, 많아요. 그죠? 우선 따로따로 산책시켜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저는 그 포카. 포카. 강아지 이름 포카고요. 포카. 예, 포카. 포카. 예, 그리고 카발리에 킹차스 스페니엘이라는 캐벨리어 종이고, 킹 찰스 스페니얼. 코카 스페니얼하고 친척 관계예요. 걱정해서 고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식탐이 진짜 말도 못해요.
이제 자율급식을 시도하다가 네. 얘가 진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가지고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수의사분께서 한 10,000마리 중 1마리꼴로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개가 있으면 얘일 거다. 그래가지고 뭘 주던 맛있게 먹어요? 미친 듯이 먹어요. 뭘 다 주신 먹은 거죠? 거예요. 저게 어떡해. 아주 맛있는 네. 소시지가 아니라 심장 사상충 약이에요. 맞아요. 손한 약이에요, 약. 네, 있어요. 네. 근데 저 약뿐만 아니라 이제 한번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이 가루약 있잖아요. 가루약이 정말 쓰거든요. 맛이 쓰죠. 그대로. 근데 잘 못 먹는 애도 있어요. 와 정말 더 달라고 쳐다봐요. 그 약마저.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씹어 먹을 수 있는 뼈에 살이 붙어 있는 음식을 주시면 지금처럼 먹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것을 쳐다보지 마세요. 아 먹는 모습을. 지금 왜냐면 저 친구 딱 줬을 때 어떤 행동이에요? 자, 저 주는 척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고개를 확 돌리고. 예. 아마 분명히 누군가가 에이 천천히 먹어. 아우 너 이렇게 빨리 먹어. 어떻게 천천히 먹어. 이런 게 누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죠. 자꾸 사료 먹고 다시 토해야 되니까. 천천히 먹어. 아, 야. 이제 이런 게 많아지면 그 친구가 뺏길 줄 알고 내가 천천히 먹고 싶은 거를 못 해요. 그래서 차라리 뭐 작은 방에서 줄 수도 있고요. 뭐 발코니에서 줄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좀 독립된 공간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우리 이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종이. 종이에다가 사료 넣고 이렇게 꼬깃꼬깃 싸서 주면 그거를 헤치면서 먹어요. 아 헤치면서 먹는데 천천히도 먹을 수 있고요. 씹어 먹을 수도 있고요. 코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친구가 생각을 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겠네요. 종이에다가 그걸 넣고 사료를 넣고 이렇게 싸서 한 10개, 15개 되겠죠? 그거를 작은 방에다가 두고 앉아, 기다려. 문 열면서 먹어! 하고 문 닫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거기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냄새 맡다가 정말 하나하나씩 먹을 거예요.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토한 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개어낸다면? 치워주죠. 아우, 먹게 해야죠. 만약에 개어냈는데 먹고 싶어 하죠? 개어낸 걸. 아니요, 그냥 얘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에이. 그냥 이러고서 고개 돌리고서 이렇게 집으로 가던데요. 에이, 이렇게 할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시겠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24시간 쳐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개어냈는데 자기가 개어낸 거를 먹으려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개어낸 거를 먹지 않으려고 하면 약간 몸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먹지 말라고 한번 혼낸 적이 있어. 안 먹나 보다. 봐봐, 내 눈을 보고 말해. 아니, 저 당연히 이렇게 입에서 나온 걸 사람도 다시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그러면 안 될 줄 알고 야, 지저분하니까 먹지 마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 괜찮을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그냥 살짝 놔둬보세요. 저는 장모 치와와고요. 장모 치아와 네, 11개월 11개월. 네, 암컷인데요. 그러니까 산책할 때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뭘 자꾸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하고 뼈 같은 거는 이제 쓰레기 봉지에서 나온 뼈들이나 이런 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은행도 먹은 적이 있고 막 너무 먹으려고 해서 좀 걱정이 돼서요. 수아 뭐 먹었어? 나. 아이고 낙엽 먹어. 수아 똥이라고. 궁금한 게 많네. 수아 똥이야. 질문이 있어요. 소극적인가요? 아니면 외향적인가요? 외향적이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산책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13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이들이 뛰어가는 거지만, 그 친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자극이어서, 그래서 다른 척 하려고 냄새 맡는 척, 뭘 주워 먹는 척 해요. 우리가 약간 난처할 때 휴대폰 하는 것처럼. 전혀 그 생각을 못했어. 다른 친구들하고의 사회성은 어때요? 강아지 운동장이나 이렇게 다른 강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좀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맨날 보숙이한테 보숙아 패기가 왜 이렇게 없어? 좀 이렇게 해봐 막 그러거든요. 친구가 필요해요.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될 거예요. 비슷한 성격에,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감성을 가진 치아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하고 같이 잘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게 다른 건강한 반려견 친구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만 잘 해주는 거와 비하지 못해요.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단, 친구를 사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맥주 한잔 마시는 거, 커피 한잔 하는 거 좋지요? 근데 내 친구가 내 침대에서 평생 살 거라면 어때요?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외로워, 사줄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걔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쩌면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강아지들은 자기를 만지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산책 모임을 했는데요. 보호자님들이랑 같이 공원을 걷는 모임이에요. 공원을 이렇게 걷는데 줄이 이상하대요, 보호자님이.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옆에 있던 어떤 커플이 강아지가 이쁘다고 그 강아지를 안고 같이 걷고 있대요. 나는 산책하고 있는데 줄이 이상하네. 누구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강아지는 갑자기 만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혹시 내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솔직히 돌고래 소리를 내본 적 있다? 코 만져요? 코 만져요? 이러면서 강아지들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은 그냥 강아지가 너무 이쁘면은 하고 지나가시면 이런 것도 있네요, 그냥 하고 지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나가는 강아지가 너무 이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강아지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줄에 묶여 사는 것, 줄에 묶여 사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줄에 묶여, 혹시 이런 강아지 본 적 있으십니까? 줄이 여기 있고요. 정형 행동이라고 그래요.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래, 벽을 한번 치고 와가지고 멍! 벽을 한번 치고 한번 해서 멍! 이런 친구들이 있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너무 힘들 때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내 머리를 때리고 이런 거하고 같은 행동이에요. 맹견. 참 웃겨요. 맹견이 왜 맹견이 되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얘 사나워질 거야.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야! 그만해! 하지 마! 앉아! 엎드려! 왜냐면 겁이 나거든요. 얘가 맹견이 될까 봐.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혼내고요. 훨씬 더 크게 말해요. 또 훨씬 더 많이 때리려고 그러고요. 훨씬 더 많이 압박해요. 그래서 밖에 묶어놓죠. 어렸을 때부터. 맹견은 만들어져요. 맹견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 이 친구들은 할 수 없이 방어적인 행동이 더 빠르다라는 걸 알고 짖고 경계하고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맹견을 만들어요. 묶어 키우면 안 돼요. 절대 묶어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묶어 키우다가 줄이 풀려서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사람을 문 적들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혼자 오래 있게 하는 것. 혼자 오래 있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오래 있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제 보호자님이 공장을 하세요. 옥상이 300평이 넘는데요. 몇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정말 큰 공장이에요. 자기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위에를 다 운동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대형견 2마리를 기르세요. 그레이트 피레니즈 2마리를 기르시는 분이세요. 놀아라!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딱 와가지고 CCTV를 딱 봤는데 강아지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호자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진 현관 앞에서 2마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는 CCTV에 대고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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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놀아? 올라가요. 야, 수영장 이렇게 노는 거야. 놀아. 또 일하고 올게. 진짜. 그래서 강아지를 내 방으로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반려견하고 산책 얼마나 하시나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코 만져요, 괜찮아요. 일주일에 2번은 한다. 보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한다. 이런 분들은 손 이렇게 들어도 되죠. 산책 너무 좋아요. 산책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를 혼자 오래 둬야 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 전 그리고 기다리고 난 다음 그렇게 2번씩 산책해 주신다면 강아지가 버틸 거예요. 산책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이걸 강아지들이 너무 싫어해요. 이렇게만 안 해줘도 강아지하고 너무 친해지고 강아지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앉아서 인사하기. 이거 혹시 다른 강아지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강아지들한테 처음에 인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손등을 보여주세요. 강아지는 알아요. 반려견들은 알아요. 손바닥을 내밀면 나를 곧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간식 주고 나서 강아지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간식 주고 머리 만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강아지를 한번 보세요. 강아지 간식 준다라고 해보세요, 저한테. 진짜로요? 그럼 간식 먹으면 머리를 만지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착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친구들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안을 때 이리 와? 왜 안 와? 앞다리 잡고 이렇게 잡고 당기고 위로 들고 이렇게 해서 안으니까 강아지가 손바닥으로 잡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확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손등을 보여주면은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죠. 그러면 강아지들이 알아요. 손등 냄새를 맡고 괜찮다 싶으면 손바닥에 와서 자기 몸을 비비죠. 처음 만난 강아지를 안으려고 그러고 만지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산이 얼마예요? 이런 인사하고 똑같아요. 네. 되게 무례하죠. 안녕하세요. 우와, 건늙었다. 우와, 건늙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의 인사인 거예요. 네. 이상하시네. 한번 물려볼래요, 오늘? 제가 가끔씩 보호자님들한테 권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강아지한테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됩니다. 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강아지들은 불안할 때 소리를 이런 소리를 내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랬어. 우리 애기가 그랬어. 이거 아팠어. 그러면 보호자가 낑낑거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셔서 강아지가 막 반길 때 어이구 우리 강아지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그러면은 강아지 귀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람으로 봤을 때 아이고 아파라. 이제 그렇게 하고 보호자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나가는 걸 걱정하죠. 나 혼자 있어서 힘든 게 아니야. 네 밖에 나가면 또 다쳐올 거잖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강아지한테 너무 많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런 소리로 전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오늘 집에 가면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냥 가서 잘 다녀왔어 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평소 반려견이 무서워하는 곳에 같이 앉아있기.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내 강아지는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짖는다. 대부분이 짖죠. 보호자님 현관을 언제 가요? 나갈 때. 또 현관을 언제 사용해요? 들어올 때. 현관에서 한 10분씩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집에서 현관을 블랙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보호자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어요? 띵동 울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택배다. 내가 나갈게. 갑자기 보호자가 흥분을 하면서 달려가는 곳이에요. 생후 2개월 때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짖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강아지 입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짖었어요. 치킨이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래서 평상시에 강아지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서 그냥 예전에 행동했던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현관에 나가서 바닥에 그냥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휴대폰 하셔도 좋고 책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현관은 보호자님을 뺏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강아지가 침착하면요. 그냥 똑똑 내가 노크해요. 그리고 강아지가 가만히 있을 때 뭘 주죠? 간식. 예! 맞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노크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지금 나가서 초인종 눌러봐. 띵동. 가만히 있으면 잘했어. 그런 식으로 익숙하게 해주면 돼요. 보호자님 오늘 한번 집에 가면은 보호자님 오래 기다렸을 테니까 강아지가 평상시에 혼자 잘 쉬던 곳에서 같이 있어 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생각해 봐봐요. 보호자님 설거지 할 때 강아지 어디 있어요? 팔 밑에. 거기에 앉아 보세요. 소파에 있을 때 강아지가 어디에 있죠? 네, 거기에 있어 보세요. 보호자님 주무실 때는요? 나는 내 강아지하고 같이 자지 않는다? 코 만져요. 같이도 자보세요.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제 얼굴에 똥을 싼 적이 있어요. 자, 강아지계에서는 정말 뭐 학으로 따지면 천 개를 접어주는 것 같은 느낌? 정성을 다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부럽다. 야, 진짜. 내가 몇 번 안 당해봤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편한 거지. 진짜. 전 정말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보호자님 아내분 앞에서 응가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주잖아요. 대단하네. 부럽습니다. 기분 좋진 않지? 저희 아버지는 강아지 공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제가 그렇게 뭐라 하는 그런 공장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살았고 저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잘 알죠. 그래서 강아지 견종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잡지책 모아서 보고 오려가지고 스크랩하고 그래서 농담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한글 배울 때 뭐 바나나, 호랑이 이런 식으로 한글 배우잖아요. 저는 골든 리트리버, 요크셔 테리어, 그레이하운드 이런 식으로 한글을 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유기견 봉사 활동을 했고요. 그때는 하이텔 같은 거 있었거든요. 거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막 모이라고 해서 그런 데도 모이고 아주 꼬맹이가 가가지고 커피도 못 먹으면서 앉아서 강아지 이야기도 하고 그때 강아지 봉사활동을 너무 자주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봤었어요. 봉사하는 애견 미용사도 봤고 봉사하시는 멋진 수의사님들 봤고 또 봉사하시는 훈련사님들 봤는데 훈련사가 강아지한테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런 저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가난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항상 몸에서는 흙냄새, 강아지 분변 냄새, 맨날 해도 적자, 그리고 강아지가 아프면 맨날 집에도 안 들어와.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런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언제는 제가 그때 오로지 저의 모든 것들은 강아지 책을 모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 과학상자라는 게 있었어요. 노란색에. 거기다가 이렇게 넣고 몇 개씩 이렇게 숨겨놨는데 어머니가 그걸 찾아서 버려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날 학교도 안 가고 동네 고물상 다 뒤지고 다니면서 그거 찾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훈련사를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말한 게 정말 용기를 냈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분명히 화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최고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을 가지고 저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면은 푸드코트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당인 거예요. 거기 가서 어머니는 냉면, 나는 햄버거 시켜놓고 16살 때 어머니 제가 강아지 훈련사가 되고 싶습니다. 집을 나가도 될까요? 근데 진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냉면도 드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말릴 수가 없겠다. 열심히 해라. 동생은 내가 키울 테니. 왜냐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사셨어요. 어머니는 일하셔야 되고 아버지도 외지에서 일해야 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사실 저하고 동생하고 단둘이 살았거든요. 단둘이 살았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때 제 선생님들, 지금 제 은사님들이 경비실에 항상 장을 이렇게 봐서 맡겨놔 주셨어요. 그 하면은 경비 아저씨가 불러서 이거 가지고 가 라고 하면은 저희가 안 받아요. 그분한테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저희가 안 받아요. 저희 반찬 많아요. 하고 이제 저녁에 몰래 가가지고 받아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말은 어머니한테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냐는 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고 저는 훈련소로 들어갔죠. 99년 12월 24일 눈이 억수같이 내린 날 가장 이쁜 눈을 보고 전 그때부터 훈련사가 됐어요. 이게 저예요. 야, 어리다. 빌리라는 친구고요. 저의 첫 번째 훈련한 강아지예요. 아, 잘생겼네. 아직도 너무 기억나고 저 친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견사에서 혼자 살던 친구인데 제가 맨날 새벽 저 훈련소의 생활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에 끝나요. 네. 그래서 저녁 11시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견사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때 너무 제가 열정이 넘쳐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개똥을 맛만 봐도 이 강아지의 건강을 체크하겠어요. 실제로 저때 그럴 수 있지. 약간 이상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이때 강아지가 40마리가 됐었는데 제가 이름 다 표시하고 조금씩 맡아봤어요. 매일매일. 이야. 그리고 건강 상태 체크해보고 한 달을 했는데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그때 제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했었어요. 정말 제가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이게 메이커예요. 잘 보시면 메이커예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는 개 공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가 저런 일을 했었는데 저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을 텐데 또 불구하고 나는 개 훈련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키우셨어요. 네. 그 키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질문 같아요. 내가 왜 훈련사가 그래도 하고 싶었지? 근데 아버지가 관리하던 친구들이 너무 불쌍했었어요. 왜냐면 케이지를 3층, 4층으로 쌓아두고 위에서 응가를 하면은 밑에 응가 받침이 있지만 맨날 넘쳐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친구가 맡고 또 밑에 친구가 맡고 근데 제가 항상 청소해줬어요.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병이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가장 슬펐던 건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바보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전염성 장염인데요. 굉장히 전염률이 높아요. 근데 그 친구를 아버지가 박스에다 놓고 저기 멀리에다가 두고 오시는 걸 봤어요. 논이었었거든요. 제가
몰래 가서 데리고 오면은 아버지한테 혼나고, 만지지 마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개들 다 죽어. 그냥 둬. 왜냐면은 안락사 비용이 한 마리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를 팔아도 그만큼 남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 장사 속도 모르고 너무 바보같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너무 슬펐었어요. 근데 저는 그 눈빛을 알아요. 그래서 왠지 아버지를 설득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키우지 마세요. 저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나가서 봉사활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훈련사가 돼서 더 잘 키우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세요. 제가 20살 넘어서부터는 안 하셨고요. 지금은 대리운전하고 계세요. 용돈 잘 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가 훈련사가 될 수 있게 해줬던 거는 유기견 봉사활동이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더 어렸었을 땐가요. 그때부터 시작한 유기견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거기를 가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막 짖고 난리 나고 개들이 다 달려오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 좀 한번 안아줘요. 나 좀 한번 봐줘요. 저 안아주면 안 돼요. 한번 안기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짖어요. 저리가 오지 마. 나 안겼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응가만 치워주는 게 전부였었고 그냥 빗질만 하루 종일 해주는 게 전부였었어요. 응가를 막 치우다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커? 하고 치워보면 갓 태어나 보호받지 못한 아기 강아지이기도 해요. 똥 치우다가 관리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보면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밟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거기 있는 형들, 누나들한테 맨날 화냈어요. 아니 얘 아프잖아요. 분명히 얘는 고름이 눈에서 났는데 다음 주에 가도 눈에서 고름이 나 있어요. 분명히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다음에 가니까 팔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저는 그때 어른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른은 다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른들한테 말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죽어 있기도 하고요. 저 사진은 실제로 제가 너무 슬펐던 일이에요. 제가 응가를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조그마한 강아지가 제 다리 위로, 제 발등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손모아 이 정도밖에 안 된 강아지였는데 그냥 제 발등 위로 올라와요. 빗자루밖에 없고 쓰레받기밖에 없는데 올라와요.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죠. 너 언제부터 따라온 거야? 언제부터 따라왔어? 왜 따라왔어? 여기 오면 끝날 것 같아? 나 니 못 데려가. 너 못 데려가. 데려갈 수 없어. 내려가. 그때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집에 가서 샤워하면 돼요. 잠자면 돼요. 그런데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걸어온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큰 개들이 많았어요. 무서운 애들도 있었고. 근데 어디서부터 걸어온 거야? 나한테 왜 온 거야? 나한테 오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았어? 미안해, 도와줄 수 없어. 나 집에 가야 돼. 라는 것들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 때 이후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봉사활동을 안 갔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딱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두 번 다시 못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 훈련소에 다니면서 훈련사님들을 만났고 훈련사가 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훈련을 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저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아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거기 2,000마리의 개들이 다 누구한테 버려졌을까요? 누구한테 버려졌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샵에서 입양을 했다. 손들기 그러면 코 만지세요? 귀 만지셔줘.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면 정말 비닐하우스 같이 열악한 공간에서 강아지들이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1층, 2층, 3층 위에 있는 강아지가 소변을 보면 밑에 있는 강아지에게로 밑에 있는 강아지는 또 대변을 보면 밑에 있는 강아지에게로 떨어지는 구조의 그것보다 더 열악한 곳에 있어요. 한 번도 햇볕이나 한 번도 시원한 바람을 맞아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대형마트에 강아지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얘는 방석에 안 올라가 있고 자기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보세요.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곳에서 새끼를 낳으면 엄마 강아지는 새끼 강아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강아지들은 집에 오면 생후 2개월 동안 엄마 강아지한테 보호를 잘 받았다면 보호자님한테 입양이 되는 순간 화장실을 가릴 수 있어요. 태어난 강아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냄새만 맡을 수 있죠. 일주일이 지나야 눈이 살짝 찢어진 듯 눈이 떠지고요. 보이지는 않아요. 밝기, 어둡기 정도만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일주일이 더 지나 생후 14일 정도가 되면 앞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고개를 움직이고 다리를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생후 3주가 되면은 앞가슴도 올리고요. 조금 발달이 빠른 친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빨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생후 3주에서 4주 사이에요. 그러면은 엄마 강아지가 어떤 걸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빨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젖을 막 깨물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야, 너 천천히 먹어. 야, 하지 마. 이런 행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싫어. 나 딴 데 가 있을래. 라고 하면서 떨어지기도 하죠. 생후 4주가 되면은 이제 이 친구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소변과 대변을 보는 것을 배워요. 엄마 강아지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강아지하고 아기하고 24시간 있어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갔던 산책로도 가고 소변도 보고 육아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너무 힘든 거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게 이루어져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떨어져 있는 게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어떤 걸 배울 수 있어요? 분리불안을 어렸을 때부터 극복하는 거를 배울 수 있어요. 나의 오로지 대단한 나의 어미를 어렸을 때 떨어졌다가 만나는 놀이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리불안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엄마 강아지가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응가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소변 봐야 돼요. 혹시 내 강아지는 내가 입양했는데 내 강아지는 응가를 먹었다. 입양하자마자 응가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 있지요. 왜냐면은 이때 엄마는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싶으니까 내 응가도 먹고 내 소변도 없애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오줌똥을 싸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조그마한 스케치북 2개 자리에서 아기를 낳고 소변을 보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응가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기들은 보호자님한테 와서도 그런 모습을 하죠. 그러면 칭찬받는 줄 알고요. 근데 우리는 혼내기도 하죠. 하지 마. 저런 곳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생후 4주, 생후 한 달 정도가 되면 엄마 강아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예절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어느 정도를 물어야 장난이고 어느 정도를 물어야 싸움이고 어느 정도를 물어야 정말 다치게 하는 건지 그때 가르쳐줘요.
엄마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꼬리를 이렇게 치면은 애기 강아지는 엄마 꼬리를 잡고 장난쳐요. 그럼 엄마가 하지 말랬지. 그러면 어떤 친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장난치다가 모르고 이빨이 스쳤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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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뒤로 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를 물어야 되는지를 배워요. 강아지들끼리 장난칠 때 엄마가 끼어들면서 너희 조금 심하다 라는 것들을 배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엄마 강아지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저곳에서는 그냥 생존이에요. 사람 한다오. 어떤 강아지는 그래서 저런 환경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먹어버리기도 하죠. 판단을 해요. 여기서 살 수 없어. 근데 보통 많은 업자들은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고 생후 3주 정도가 됐을 때 경매장으로 팔아요. 생후 3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경매장으로 가고요. 경매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마트들로 뻗어나가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익숙한 장소 어디예요?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어딘가에서는 강아지를 막 만들어요.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사라 그래요. 네모난 카드, 신용카드겠죠? 몇 개 붙여놓고 3개월 할부라고 그냥 막 사라 그래요. 실제로 연말을 중심으로 강아지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야 해요. 가끔씩 SNS에 보면은 엄마가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한테 강아지를 선물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 그거 보고 어때요? 흐뭇하지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그 친구는요, 그때 생후 2개월이어야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생리 주기를 그때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생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강제로 생리를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새끼가 판매가 돼야 될 정도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에는 새끼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SNS가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왜 강아지를 못 키우게 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보통은 이제 입양할 때 흔히들 하는 생각이 그냥 제때 밥 주고 그러면 알아서 잘 크겠지란 그런 네, 맞아요. 생각한 것보다 많은 걸 친구한테 할애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보통 보내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강아지를 좋아는 해요. 근데 너무 바쁜 분이셨어요. 그분은 제가 키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덜커덕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는 줄을 알아요. 시간을 쪼개 사세요. 아침에는 이거 해야 되고 점심에는 이거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장사했다가 저녁에 오면 운동도 갔다가 또 운동 끝나고 오면서 영어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것도 딱 스케줄을 정하고 키워요. 그냥 오피스텔, 강남 오피스텔 한 곳에서 그냥 강아지를 잘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나는 집 15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강아지 닦고 자 안녕 너는 산책하는 시간 줄 매고 나가자 하고 딱 여의도공원 한 바퀴 딱 돌고 와가지고 자 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돼넌 집에서 기다려 그래서 강아지를 두고 영어 공부하시고 들어오시고 이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안녕. 난 널 버리진 않았어.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특히 뭐 휴가 때도 그렇고 지금 뭐 네. 집 이사 갈 때도 그렇고 네. 어찌됐든 저 가족으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패밀리를 이제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그 강아지를 네. 그 패밀리라고 그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 바꾼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갈 수 있고 금방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샤모에도 인형 키웠는데 좀 지겹네요. 진돗개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교환하실 분.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말티즈 저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푸들하고 교환하고 싶어요. 제가 1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어린 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뭐 장난감처럼 뭐 건전지 갈아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아니죠. 힘들어요.
응가를 치워줘야 되고 매일매일 산책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산책을 하지 않을 거라면 강아지를 키우면 안 돼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산책을 시키라는 것이 법이에요. 스위스는 하루에 2번이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법에 걸려요. 네. 강아지를 묶어놓고 키워요. 그것도 법에 걸려요. 이거는 강아지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묻죠. 이렇게 안 할 거면 키우지 마. 키우지 않으면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강아지는 키우기 쉬우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훈련사예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강아지를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인데 많은 강아지들이 버려지고 방치되죠. 그런 다음에 어딘가에서 죽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공장 잔디가 있는 곳에 전원주택들이 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훈련사만의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창고를 딱 봤는데 이상하다. 왜 여기 땅이 파져 있고 여기 응가가 있고 뒤집어진 밥그릇이 있지? 툭툭툭툭툭툭 돌아가 봤더니 정말 쓰지 않은 폐허와 같은 창고였었어요. 거기에 딱 보니까 죽어 있는 개가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그 친구를 바닥에 늘러붙은 친구를 뜯어내서 제가 묻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곳을 항상 산책하다 보면은 1월 정말 추운 날 새벽 12시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진돗개 한 마리를 보고 제가 정말 저 주인 나빴다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 곳을 딱 보니까 나무 자르는 소리가 나고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12시가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저렇게 춥게 12시가 넘었는데도 일하는 걸 보면 내 강아지가 저기서 춥게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내가 추우니까. 강아지의 이런 밑바닥에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절대 동물의 복지는 인간을 압도할 수 없어요. 인간보다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없어요. 이 친구들한테 이런 버림받지 않는 좋은 보호자를 찾아주는 또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복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훨씬 더 인간이 좋은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동물에 관련된 복지는. 동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외의 단서들을 지난 수만 년 동안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자들도.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인데 그 라이벌 네안데르탈인을 더 적은 뇌의 용량과 더 약한 몸으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협동이다. 인간은 협동의 기제를 만들어냈다. 심지어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래서 개와 협동한 유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협동을 하는 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긴 이유 중에 하나를 개라고 하는 동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와 협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요, 어느 정도 인간과 협동이 잘 됐냐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개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일적으로 협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일수록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옆에 사람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꾸 하품을 따라합니다. 왜? 저 사람과 협동하는 사이니까 뭐예요? 신체적인 반응도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애완견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품을 하면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같이 하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진화 인류학자 장대익 교수에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저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인간은 눈이 흰자위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인간 다음으로 똑똑하다는 침팬지나 아니면 고릴라들도 눈에 흰자위가 거의 없습니다.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인간만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김 교수? 그러게. 그런데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내 폐를 더 잘 들통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폐가 잘 보인다, 내 의도가 쉽게 들통난다는 건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진화시켰다는 것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가설이라는 거예요. 수만 년 동안 눈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자, 이 가설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인간은 이런 협동의 기제, 오히려 내 의도를 잘 전달시키고 심지어는 들통나게 만드는 이런 기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게 약점이 아니고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인데 굳이 이렇게 잘 드러나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가려가지고 자기 눈을 안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재자라고 부르죠. 눈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안 보여주는 이 독재자들이 대부분 결과가 좋지를 못하죠. 인간과 대부분의 동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 네.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많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학자들, 뭐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들, 철학자들, 뭐 생물학자들이 심지어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조차도 몇십 년, 몇백 년씩 연구했던 주제들이죠. 과연 인간만 말을 할까? 과연 인간만 도구를 사용할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뒤집어진 것도 있고 기각된 것들도 있고 또 여전히 또 유효한 것들도 있죠. 에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 의지를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행할 수 있는 것.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닐까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좀 할 수 있는. 반대로도 또 할 수도 네. 있는 거. 예, 예.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가치관인 것 같아요. 가치관. 가치관과 네, 네. 사상. 사상.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각자의 임무를 맡고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확실히 대학생이라서 이번 학기에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정말 여러 가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이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일부 맞고 또 일부 틀릴 수도 있는 여전히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실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인간은요.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의외로요. 뇌가 옥탑방으로 올라가요. 다른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심장과 뇌가 같은 층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뇌가 올라가면서 심장으로부터 뇌에 혈액이 공급되는 루트가 고비용 저효율 내연기관처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근데 재밌는 건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역사 동안 인간이 무슨 이유로 많이 죽었냐는 거예요. 전쟁과 질병보다도 많이 죽은 게 아사라고 하죠. 굶어 죽은 거.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죽어요. 보통 그래서 진화적 연구물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될 수는 없죠. 첫 번째 팩트 뭡니까? 생각할수록 에너지는 많이 소모된다. 두 번째 팩트 뭡니까?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사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야 오히려 더 생존력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 수렵 상태에 있는 뇌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걸 좋아하는 뇌고 속된 별로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 뇌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욕구가 있을 때만 생각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욕구가 없으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오래 살겠구나.